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에 있어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용, 소송 지휘권의 남용, 그리고 편향적 예단을 보면서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또 다른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셔서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영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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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치 파괴 헌법재판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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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상위권 주제입니다. 불공정하다, 편향됐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 30명 넘게, 정확히 36명인가요? 탄핵 변론길이 얼마 남지 않은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김기현 의원 얘기. 지난번 이영림 검사장인가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는 지적 나옵니다. 길거리 잡범 재판도 이렇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 3분의 1 정도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저는 저렇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념적 편향성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 3명입니다. 이 3명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회의 평의를 통해서 8명, 거기에는 정영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있고요. 조한창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도 있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이 다 편향됐다는 얘기인가요? 단 3명의 헌법재판관이 8명을 다 흔들면서 평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금 상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졸속졸속 얘기하는데 지금 잡혀있는 10차 변론 기일까지만 진행하고 이제 평의를 거쳐서 최종 그 심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예상되는 기간이 아마 3월 초중순 중순까지 가게 된다면 아마도 90일을 넘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의 탄핵 그 심판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더 긴 기간 동안 탄핵 심리를 하게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꾸 저 일제치하 일본인 그 한 명의 지검장이 말한 뭐 안중근 의사를 들먹이면서 안중근 의사만큼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얘기 역시 호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발언을 다 끝냈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 탄핵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인신문 진행한 이후에 그게 다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하게 발언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이야기한 시간만 해도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방어권을 보장해줬고요.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그때 분명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갑자기 3분 질의를 더하겠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제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 검사장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3분 발언을 제지한 것처럼 저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정점식, 추경호, 장동혁 등등 제가 직하면 생략했지만 국민의힘 30명 정도 되는 유상범, 박성민, 김기현 이런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항의 방문까지 포함하면 이제 서너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철규, 조배숙 또 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오늘 헌재를 찾아서 이제 헌재 편향됐다, 불공정하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볼까요? 여기 보면 아예 지난 주말부터 1인 시위를 해서 송원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부터 공정하게 심판이 돼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특히 오늘도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건 조속 심리 원한다.
무려 4번의 의견서를 국민의힘에 헌재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지금 탄핵 소추안과 권한쟁의 심판 두 가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지난해 12월 27일 날 탄핵 소추가 된 이어서 54일 만에 19일 날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예.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기 열리는데 또 오후 4시에는 권한쟁의 심판이 또 열려요. 그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면 자, 한덕수 대행의 지금 탄핵 그 사유가 5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4가지가 대행 시절에 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단 하나 총리 시절에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비상계엄을 어떤 동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철회하겠다고 그랬어요. 즉 비상계엄에 대한 이 부분,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개가 남는데 이 4개 다 전부 다 대행 시절에 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회 기준에 정해서 151석을 가결 정족수로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 들었듯이 한덕수 대행은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사하는 그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기준, 즉 200석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해놨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는 저는 뭐 양당 간에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결정을 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탄핵소추가 만약에 권한쟁의에서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탄핵소추는 자동적으로 각하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 192석으로 통과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정지가 되는 바람에 미국이 우리 지금 대대행에 대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통상 문제, 외교 문제 굉장히 산적한 현안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데 비해서 왜 한 대행은 50 며칠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예. 이제와 19일 날 열린 겁니까? 더군다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권한쟁의 이걸 빨리 해야지만이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이 국가가 지금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19일 날 뭐 오랜 어떤 판단의 영역 필요 없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부터 이 헌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공백 얘기를 여권과 여기 보면 한 총리 얘기하고 있고 아직 헌재는 이거 한덕수 총리 건도 빨리 탄핵 심리 가타부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헌재가 응답이 없다. 여당은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윤 대통령 10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정확히는 금요일에 첫 형사재판 날짜와 겹친다면서 헌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 그리고 아직 3일째 헌재가 답이 없거든요. 20일 거 25일로 바꿔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얘기.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법적인 게 좀 궁금한 게 오늘 헌재 측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피청구인이 없어도 변론기일 진행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가능하죠. 뭐 헌법 민주당이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도 증거로 쓰겠다는 건데 그 당사자 없다 하더라도 재판 진행할 수 없는 거 못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이 그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사건 반드시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로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했죠? 진행했습니까? 길 연기했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싶지만 그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변론 준비 절차 더불어서 구속 취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인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법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일 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진행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정답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때에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불출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가 없으면 진행을 못 합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 강제주의 내지는 필요적 변론주의, 변호사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출석을 안 해버리면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최 변호사 말씀은 예.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지금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20일에 잠깐만 다시 한번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대통령이 불참해도 변론기일은 원래 피청구인 없어도 지금 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형사재판 나가야 돼서 구속 취소 신문도 있으니까 못 나가는데 헌재는 그대로 예정대로 한다라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들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안 나갈 수 있죠. 그냥 보이콧 해버릴 수 있어요. 사퇴하는 것은 중대계 일심일 수 있지만 그중에 지금 어떻습니까? 탄핵 절차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한 13명 정도의 변호인단, 지금 나오고 있는 석동현 그 변호사를 비롯해서 핵심적인 변호인단이 형사사건과 탄핵 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형사사건에 가서 변호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면서 불출석해버리면은 그 길은 공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법상의 탄핵 절차가 변호사 강제주의, 필요적 변호사 출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 뭐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3일째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헌재가. 네. 20일에 25일로 바꿔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 근데 이제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럼 얼마나 빨리 하려고 저렇게 윤 대통령 없이도 한다. 아무리 원론적인 얘기라도 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뭐 원하고 있고 뭐 보장 그 방어권 얘기하니까 좀 기일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대신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권리만 좀 주장하지 말고 책임도 좀 보여줘라. 무슨 말이냐? 예. 이렇게 기일도 2번이나 추가로 지정을 해주고 또 만약 기일도 변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겠다. 그렇게 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주장할 건 다 주장하고 그래서 재판은 지연시킬 거 다 지연시켜 놓고 나중에 또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정말 비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우리가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테니 이런 보장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금요일에 요청했으니까 토, 일, 월 지금 사흘째 헌재가 이거 지금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말지에 대한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듯해요. 대신 이제 윤 대통령 없이도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그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헌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최진영 변호사와 강성필 위원장이 각기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